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고 계셨나요? 오늘은 귀신에 시달리는 여성분의 사례를 통해서 왜 그런 현상이 현실에 나타나는지 양자역학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 진료 중에 환자분이 어머니의 상담을 원하셨는데요. 그 내용이 어머니가 자꾸 귀신을 보시고 그 귀신이 돌아가신 아버지 할머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어머니에게 욕도 하고 화도 내고 심지어 밀어뜨렸다고 하시는데요. 어머니가 실제 넘어지고 다치는 일까지 발생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어머니가 조현병이 아닌지 빨리 조현병 약을 드시게 해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학적으로는 환시환청 증상이 있으므로 조현병이라고 진단하고 약을 처방하게 되죠. 저는 이렇게 답해드렸습니다. 약을 먹고 안 먹고는 당장 그렇게 급한 건 아니에요. 어머니와 가족이 이런 일로 너무 고통받고 일상생활이 안 되면 약을 드셔야 하고요. 아직 그 정도가 아니라면 조금 기다려 봐도 되죠. 어머니의 증상은 마음속에 돌아가신 남편과 시어머니에 대한 죄책감이 크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 두 분에게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진심으로 계속해서 전해보시라고 해보세요. 맞아요. 엄마가 두 분과 생전에 사이가 좋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의 부담과 죄책감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3차원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4차원 세상이 함께 존재하죠. 텅 비어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공간에는 지금도 수많은 전파들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각기관으로 인지를 못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도 눈에 보이는 몸과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몸은 눈에 보이는 입자이고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파동 에너지를 의미하죠. 파동 에너지 중에 일부가 눈에 보이는 입자로서 3차원 세상에 나타나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떤 파동 에너지가 입자가 되어 3차원 세상에 나타날까요? 그것은 주로 에너지 크기가 크고 주파수가 낮은 파동입니다. 파동은 4차원 세계에서 널리 퍼져 있다가 관찰을 당하면 한 곳으로 응집하면서 입자로 변해서 우리가 보는 3차원 세상에 나타납니다. 이것을 양자역학에서는 관찰자 효과라고 부르죠. 이 관찰이라는 행위에 의식이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는 과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지만 의식을 포함하고 있다고 믿는 과학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프리스턴 공대 교수인 잔과 심리학자인 듀는 1996년까지 무려 1262건에 달하는 방대한 실험을 했는데요. 그들은 이 실험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이 전자, 즉 물질에 작용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들은 이 실험을 위해서 구슬이 높은 곳에서 아래로, 오른쪽, 왼쪽 또는 가운데로 무작위적으로 떨어지도록 실험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아무 의식이 없을 때는 떨어지는 지점이 정규 분포의 통계 곡선을 보이지만 사람이 실험 장치 앞에서 의도적으로 왼쪽으로 떨어져라 또는 오른쪽으로 떨어져라 하는 의식을 계속 보내면 통계 곡선 또한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정규 분포에서 벗어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구슬이 떨어지기 전에는 떨어지는 지점이 정해져 있지 않고요. 다만 확률로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확률은 통계적으로 정규 분포의 곡선을 보이지요. 잔과 둔의 실험은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떨어지라는 인간의 의식이 관찰자 효과로서 구슬이 떨어지는 지점이라는 눈에 보이는 3차원적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4차원 세상에 널리 퍼져 흐르고 있던 파동 에너지가 관찰 또는 의식의 집중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입자로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3차원 세상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공부에서 유명한 끌어당김의 법칙이기도 해요. 다시 말해 인간의 의식 자체도 에너지이기 때문에
같은 주파수의 에너지와 공명을 일으켜 에너지를 끌어당기고요. 그러면서 에너지는 점점 커지고 관찰자 효과로서 응집되어 결국 우리가 볼 수 있는 현실로 나타난다고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과 의식을 어디에 두느냐가 현실 창조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병에 걸렸을 때 병에 집중하면 병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점점 증가되면서 병이 악화되는 현실로 나타날 수 있고요. 반면에 건강과 치료에 집중하면 그 에너지가 증가하면서 실제로 병이 잘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똑같은 병에 똑같은 치료를 해도 어떤 환자는 잘 치유가 되고 어떤 환자는 잘 치유가 되지 않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마음의 응어리 에너지를 해소하지 못하면 그 에너지는 늘 공명과 끌어당김으로 에너지를 점점 키우게 되고요. 생각과 의식의 집중은 그것들을 현실로 나타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의 핵심은 내면 아이의 상처 치유, 마음 응어리 풀어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환자분의 어머니가 남편과 시어머니에 대한 죄책감의 응어리를 잘 풀어내어 그 에너지가 해소된다면 그분들을 현실에서 보는 현상도 자연히 없어질 것입니다. 오늘은 흥미로운 환자분의 상담 사례를 여러분들과 공유해 봤습니다. 여러분 모두 마음의 응어리를 잘 풀어내시고 좋은 현실을 만들어 가시기를 늘 기원드립니다.